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아이가 다가오지 말라고 운전자의 손짓합니다. 다른 아이는 달리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스쿨존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교문에 버젓이 주차하는 학부모도 여전합니다.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거 좀 모르셨어요? 실제 지난 8일 이 학교 스쿨존에선 13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과속까지 한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보면서 사람이 죽을까 싶은데 그때 한 번씩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도 해요. 스쿨존 사고는 그대로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민식이법 이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까지 260여 대의 카메라와 130여 대의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늘어난 카메라는 고작 7대, 신호등은 6대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 연내 목표 수치에 30%라도 설치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구청에 이제 상반기까지 몇 대가 그러면은 설치가 될 수 있겠냐 이제 좀 대략적으로나마 수치를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게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다신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민식이 부모의 간곡한 호소에 어렵게 통과된 민식이법. 법을 집행할 당국이 미적되는 사이 광주 전남의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한 달에 2번꼴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년 전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의 가짜 유목을 수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이 이때 같이 구입했던 나머지 유물들도 가짜일 수 있다며 판매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이미 준 돈이 10억 원에 이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유물 소장가 민모 씨가 고흥군에 매매한 윤봉길 의사 유목이 위장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2016년. 일부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위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남긴 장부출과 생부라는 조그마한 종이에 세로 글씨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낙관을 찍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장 논란은 안중근 의사의 족자, 안창호 선생의 시문 등 민 씨가 매매한 또 다른 유목 5점으로까지 번졌는데 이에 따라 고흥군이 총 매매 대금 10억 원의 잔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민 씨 부부가 고흥군에 요구한 매매 잔금 6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뒤집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유목들은 출처 또는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모조품이었는데 고흥군이 민 씨 부부에게 기망당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민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2번이나 언급하며 위작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이 제기한 매매대금 4억 원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황. 오는 6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둔 대금 반환 소송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쯤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를 축소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은 해창만 수상태양광 조성 사업이 지역 주민 87%가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 여론조사에서 전체 1,780여 가구 가운데
1,550여 가구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현재 반대 여론은 극소수의 주장이라는 게 공군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안 그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한 6분 정도 됐는데 지금 다 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여론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포두면 이장단이 주도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진행 방식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로 조사를 한다라고 보면 또 달라진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이장들이 편의상 이장들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가구 세대주 서명을 받은 거죠. 또 사업자와 군의 내용 증명과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도 증민 700여 명이 자필 서명으로 동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대책위가 법원에 제기한 정기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도 원고 측 소송인은 2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지역내 여론이 왜곡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민 중심이 될 협동조합도 출범했습니다. 임원진 20여 명이 선임되고 현재 설립 동의자도 130명가량 모집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해서 한 3개월 동안에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대충 거기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그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 파악해가지고 조합원들을 상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겁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을 두고 균열된 민심. 그럼에도 민심 수습에 대한 의지는 없고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며 홍보하는 고흥군.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 산업을 부흥시켜 보겠다면서 관광협업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제때 설립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 승인 과정에서 예산도 줄었고 시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관광협업센터. 관광객 증가에 목말랐던 광양시는 국비 확보를 통해 센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최초로 정부 공보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중마동 버스터미널에 위치한 관광 안내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해 적절성과 편의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소 변경 등 애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제때 센터가 설립될지 미지수입니다. 광양시가 새로 제시한 부지는 도심과 떨어진 커뮤니티 센터. 각종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협업이 가능하고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향후 중마동 부지의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부득이한 변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 복합 기능을 가진 정식고 스포츠 터미널과 또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될 장기적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후일 또 철거를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변경안의 정부 승인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의회 동의를 구하면서 이른바 의회 패싱 논란에 휩싸인 상황. 이에 맞춰 접근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장소와 변경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저희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구심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의 신중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남 동부 지역 내 의대 유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의과대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도 반박에 나서지 않으면서 31년 만에 정부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도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대포지역발전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전라남도가 여수산단과 대포마을 경계 지점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소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민관협의체 권고안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측정망 설치에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문구가 추가됐다며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측정소 설치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관할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관의 열람실을 제한적으로 개방합니다. 도교육청은 감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전체 좌석 중 30%를, 경계 단계일 경우 50%의 인원을 허용하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은 참여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 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지역의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가 95%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체 11만 8,337가구로 이 가운데 95%가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했으며 일반 세대는 27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58%, 순천사랑상품권은 20%, 선불카드는 4%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민간 정원 8개소를 올해 신규 개방 정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민간 개방 정원 등록제를 운영해 지금까지 20여 곳을 선정한 가운데 올해 개방 정원으로 8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등록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 문화 대중화와 정원 관광 자원 저변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민간 정원을 활용한 여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고흥군 남열리 일원 공공개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전남도는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조성지역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